김진아 양양군수에 대한 주민 소환 투표가 투표율 부족으로 끝내 개표까지 이르지 못했습니다. 현직을 유지하게 됐지만 민원인 성추행과 뇌물수수 등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져 장기간 행정 공백이 우려됩니다. 양구 지역사회가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지만 양구 수입천댐 건설 논란은 여전합니다. 환경부가 입장을 고수하기 때문인데 다음 달 댐 건설 최종 후보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이후 이른바 하늘이법 제정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시방편식 정책에 대한 우려가 학교 안팎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원주 만두축제가 소비자가 선정하는 최고 브랜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원주시는 지역을 대표하는 매력적인 축제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김진아 양양군수에 대한 주민 소환 투표가 개표 요건을 채우지 못해 무산됐습니다. 양양군수는 일단 현직을 유지하게 됐지만 비위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져 장기간 행정 공백이 우려됩니다. 보도에 최성식 기자입니다. 양양군 실내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에 투표함이 속속 도착합니다. 김진아 양양군수에 대한 주민 소환 투표가 지난 26일 치러졌지만 개표 요건을 채우지 못해 개표까지 이르지 못하고 무산됐습니다. 총 투표자 수가 주민 소환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즉 8,309명에 미달하므로 주민 소환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표를 실시하지 아니함을 공표합니다. 양양군 선거관리위원회 집계 결과 최종 투표율은 32.25%,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는 8,038명이었습니다. 개표를 위한 요건에 투표율 1.08%, 투표수 271표가 모자란 겁니다. 주민소환 투표가 아쉽게 이제 부결되긴 했지만 정말 양양군민 8,000명이 나오셔가지고 강력한 경고장을 날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절반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소환 투표가 불발되면서 김진아 양양군수는 일단 현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민원인 강제추행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지난달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지면서 직무는 여전히 정지돼 있습니다. 27일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는 김 군수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김진아 군수는 여성 민원인을 강제추행하고 민원을 해결해주겠다며 현금 2천만 원과 안마의자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종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군수직을 유지하지만 행정 공백은 피할 수 없는 상황. 설악산 5색 케이블카 설치를 비롯해 양양 육상 연어양식단지 조성과 양양국제공항 활성화까지 지역 주요 현안에도 악영향이 우려됩니다. 양양군은 부군수의 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현안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은 주민 소환 투표의 성립 여부하고 상관없이 저희 행정은 그 기존에 있는 시스템에 의해서 행정에 공백이 없도록 차질 없이 추진을 할 것이고요. 다만 이제 그 동안에 선거와 관련해가 투표와 관련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불거진 의혹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삼선 현직 군수가 각종 비위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지면서 양양 지역의 이미지 추락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양양 군수의 공백이 장기화된 상황에서 주민 소환 투표 등으로 양분된 지역 민심을 조속히 수습해야 하는 또 다른 과제가 남았습니다. 양양군청에서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최근 환경부가 다음 달 기후 대응댐 최종 후보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반대하는 지역의 경우 설득을 지속하겠다는 세부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양구군도 잔뜩 긴장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한때 제외했던 양구군 수입천댐 계획을 백지화하지 않아 양구군과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전소연 기자입니다. 양구군 방산면에 흐르는 수입천입니다.
물이 맑고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이곳은 지난해 7월 환경부의 기후대응댐 건설 계획에 포함됐습니다. 기후위기에 대비해 양구군 수입천에 저수용량 1억 톤에 달하는 다목적 댐을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양구군과 지역 주민들은 댐 건설 시 방산면 일대 수십 가구가 물에 잠긴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지난해 10월 환경부는 일단 신규 댐 건설 후보지에서 수입천 댐을 제외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5일 환경부가 다음 달 중 기후대응댐 세부 추진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히면서 지역사회의 반발이 다시금 거세지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반대하는 지역의 경우 주민과 지자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설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환경부가 수입천댐 건설을 지속 추진할 것으로 보이자 양구군은 수입천댐 건설 논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습니다. 사방이 좀 댐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지금까지 70년, 80년 동안의 희생, 정말 불편, 이거는 어떤 것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죠. 이제는 우리 양구 군민들 그냥 나와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간곡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진보정당도 논평을 내고 댐 건설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수입천댐 건설에 대해 반도체 산업단지 용수 공급과 수도권 물 공급을 위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환경부는 댐 건설을 강행하진 않겠지만 백지화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미래에 이런 용수도 부족한 상태에서 아예 계획에서 삭제하는 거는 좀 정부가 어떻게 보면 약간 무책임하게 하는 것 같고, 백지화를 안 한다고 해서 강행한다는 게 아니라 지역의 의견에 맡겨서 좀 협의를 같이 하는. 후보지 제외로 일단락됐던 수입천댐 건설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정부와 지역 간 갈등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이후 교육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대책 논의가 한창입니다. 피해 학생의 이름을 딴 법안 추진도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우려도 뒤섞여 나옵니다. 이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8살 초등학생.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믿었던 학교 안에서 벌어진 참극이었습니다. 사건이 전 국민의 공분을 사면서 유사한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당정이 학교 안전을 살피기로 한 이후 국회에서도 긴급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사 관리 체계와 학교 안전 대응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그리고 국회가 해야 할 일을 꼼꼼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울증인지 정신질환인지 이런 것들이 그 원인으로 되었다라고 하면서 또 이걸 해법에 있어서도 교육이나 교육부 관계자만 참여해서는 또 놓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보건복지에서 함께하고. 이 자리에서 교육부 측은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후속 대책으로는 늘봄학교 안전 귀가 방안과 초1, 2는 대면 인계, 동행 기과를 원칙으로 학교 내에서 인계 지점까지 학생들을 인솔하여 보호자에게 인계하고 보호자가 학생과 동행하여 귀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고위험 교원을 분리하는 이른바 하늘이법 추진 계획도 내놨습니다.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내진 가하는 고위험 교원과 일반적으로 교육 활동을 하면서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선생님들을 구분해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학교 현장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학부모는 임시 방편식 정책에 그칠까 우려했고, 호미로 막는 식의 정책이 계속되는 희생을 만들지 않았나 하는 안타까움이 들고요. 현직 교사는 이미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생님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갈 수 있다고 걱정했습니다. 고위험 교원의 기준이 매우 모호했습니다. 이는 현장에서 고위험 교원이라는 것에 대한 자의적 해석과 그 교원에 대한 과도한 조치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곧 교원의 권리를 침해할 수. 학교 내 CCTV 설치 역시 논쟁의 중심에 선 대책 가운데 하나. 여러 비극을 겪어온 학교 현장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대책들인 만큼 더 신중한 논의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원주 만두 축제가 2년 연속 소비자가 선정하는 최고의 브랜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원주시는 27일 서울에서 열린 2025 소비자 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원주 만두축제가 지역음식 문화축제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상은 중앙일보와 포브스 코리아가 소비자 리서치와 전문가 평가를 거쳐 부문별 최고의 브랜드를 발굴해 시상하는 상입니다. 원주시는 원주 만두축제만의 특별한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은 결과라며 관광객들이 계속 찾는 매력 있는 축제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7일 오후 3시 20분쯤 강릉시 성산면 송암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나자 산림청과 지자체, 소방 등 진화 헬기 4대와 장비 40대, 인력 130여 명이 투입돼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산림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와 피해 면적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7일 오전 11시 반쯤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주택 한 채와 집기 등을 모두 태우고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입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혐의로 60대 A씨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지난해까지 문어 연승용 봉돌 지원 사업과 관련해 특허 제품이 아닌 일반 물품을 납부해 보조금 등 12억 7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A씨가 어업인들에게 납품할 때 특허공법 적용 여부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동해안 6개 지자체에 일반 제품을 납품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지정면 간현리 일원 간현생태공원에 36홀 규모의 파크 골프장 조성을 추진하자 지역 주민단체가 반발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간현생태공원 수호 지정면 주민대책위원회는 27일 원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주시가 강행 추진하고 있는 36홀 파크 골프 전용구장 조성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체는 원주시의 주민들이 직접 조성한 18홀 규모의 비공식 파크 골프장의 시설을 보완해 공인 규격 구장으로 만들고 공원 편의시설을 확충해 가족체육공원을 조성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지방시대 벤처펀드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지방시대 벤처펀드는 비수도권 지역의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강원도는 2027년까지 1,5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운용할 계획입니다. 펀드는 국비 600억 원을 기반으로 조성되며 강원도와 춘천시, 원주시 등 강원도 내 7개 시군이 공동 출자에 참여합니다. 강원도는 벤처 펀드를 통해 도내 첨단 산업 분야 기업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횡성군과 한림대학교, 대한유소년야구연맹, 그리고 주식회사 스코프는 27일 횡성군청에서 베이스볼 파크 휴양시설 조성 사업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양해각서는 2025년 국토교통부 주관 민관상생 투자협약 공모를 앞두고 횡성 베이스볼 파크 휴양시설 조성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체결됐습니다. 민관상생 투자협약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민간은 전문적으로 사업을 기획 운영하고 공공은 시설 조성 등을 지원하는 협력형 사업입니다. 횡성군은 공근면 매곡리에 위치한 베이스볼 파크 2단계 5만 6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야구 테마공원, 카라반 숙박시설, 애견 운동장, 수변시설을 조성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일으킨다는 구상입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 13개 시군을 대상으로 토양 오염도를 조사합니다. 토양 오염도 조사는 전국의 토양 오염 추세를 파악해 예방 등 토양 보전 정책을 수립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조사 항목은 카드뮴, 비소, 수은 등 중급속가,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토양 오염 물질 20여 개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